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 옥중투쟁 1264일째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에는 공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야 수인을 하는 짓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서 개탄스럽습니다. 홍위병도 이런 홍위병이 없습니다. 구역자들도 이런 구역자들이 없습니다. 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상이 알고 온 국민이 규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검찰개혁을 논하느냐. 국민들은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의한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사가 실질적으로 동부지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동부지검에 저질렀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 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아들 특혜, 황제 휴가에 대한 특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때 이후로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소위 대깨문이라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사람들이 조국 수호를 위치면서 서초동 법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추미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나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던 조국 일가의 부정부패, 입시 비리에 저항하지 못했던 야당을 보면서 추미애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버티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법원을 장악한 좌파 독재 정권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원으로만 올려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용기 없고 가증스러운 야당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안에서 나불나불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투쟁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해서 그 울분에 나온 태극기 애국 세력을 극우 세력으로 모는 그런 작태들을 보이는 그런 정당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국 사태 때 야당이 제대로 된 저항을 했으면 이러한 추미애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갔잖아요. 유재수 비리, 울산시장 문재인 친구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 개입, 라임, 신라젠, 윤미향 등 한 사건 하나만으로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인데도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야당이 제2야당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추행 사건이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와 제1광역시에서 시장이라는 작자들의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하고 또 한 사람은 도망다니고 수사 대상이 되고 또 초창기에는 대권 후보 1위를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 감옥 가 있고 그런데도 이 정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야당다운 야당, 저항할 수 있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정당이 만약에 광역단체장 3사람이나 성추행에 연루되어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광화문 광장은 촛불로 365일 촛불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야당의 현주소입니다. 한 사건이라도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말로 떠들고 윤미향이 속한 상임위가 윤미향이 참석하면 상임위 보이콧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미향이 참석하면 본회에 보이콧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국회 12년을 했지만 충분하게 저항하고 충분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코너에 몰 수 있는 것이 국회예요. 국회 20명 이상만 되면, 교섭단체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회법들이 국회 운영 절차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간구해서라도 싸우고 저항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이 말 몇 마디 던지니까 주르륵 모여서 박수치고 물게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수 원로라는 분들 지난 총선 때 큰 곳으로 뭉쳐야 한다. 우리 공화당 보고 분열 세력이다. 역적이다.
라고 말했던 분들 보수 원로들 왜 지금은 입을 닫고 있습니까? 이제 나타나지 마세요. 책임지지 못할 말씀하지 마세요. 미래통합당이 선거 참패했는데 누가 한 사람 책임졌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분노하고 절규하고 대한민국이 진실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민초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우리들은 3년간 아스팔트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말하지 않는 지식인은 불의를 논할 수 있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제 깨어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누가 과연 문재인 파쇼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가 아셔야 합니다. 누가 과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가, 무모한 그들의 기략에, 그들의 음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과 같이 그들과 전략에서는 전략대로, 정책에서는 정책대로, 투쟁에서는 투쟁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노하고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3년을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야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유튜버들 어디에 있습니까? 3년을 4번의 겨울을 보셨으면 아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으로 뭉치고 우리 공화당으로 힘을 합치면 문재인 파쇼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40만의 당원과 함께하는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목요일 전략회의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 또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이 최고위원회의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나르십시오. 이제 국민을 계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께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우리 공화당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국민께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 하나하나가 애당심이고 애국심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파쇼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확신,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수권정당으로 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우파 정당의 중심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국민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2기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2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내일이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입니다. 내일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인천 자유공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 기자회견을 3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년 된 정당입니다. 3년간의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당 사무처나 전략이나 정책 쪽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시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토요일이 9.19 군사합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권을 파기시켜버린 지옥적이고 굴욕적인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씨가 어떤 행동을 했고 평화가 닿은 듯이 국민을 속였던 그런 군사합의가 바로 9.19 군사합의입니다. 9월 18일 저녁에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모여서 천하의 역적, 천하의 패륜 정권인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DNA를 찬양했던 그날의 역사를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문재인 씨가 20만 평양 시민을 모아놓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알리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잊어버렸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거짓입니다. 거짓, 평화쇼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속지 않았습니까? 올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하나로 9.19 군사합의의 거짓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토요일에 9.19 군사합의 폐기 관련 기자회견을 국방부와 광화문에서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가 바쁠 것입니다. 목요일은 참 추잡하고 추한 추미애 아들 병역 관련 추미애 사퇴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에
3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지 알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상륙작전 전승 70주년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직위원장 1차 41명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조직위원장 재심의를 합니다. 오늘 9에서 10분 이상 조직위원장이 선정이 되면 50명 이상 선정이 됩니다. 조직위원장 선정은 우선 조직강화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친 자료를 가지고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조직위원장 선임 관련 심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조직위원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된 분들도 지금 선임된 분들 외에 25분 정도 더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선임이 되면 바로 선정, 심의하고 발표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100명, 12월 말까지 200명의 조직위원장을 선정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은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조직을 관리하고 다음에 출마할 사람들을 육성하고 또 서명대를 통해서 서명을 받고 당원 확보를 하고 집회가 있으면 당협별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깃발이 달라지겠죠. 모든 당협 조직에 깃발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00명의 당협 조직이 되면 기본적으로 각 시민단체 차량 외에 차량이 200대가 기본으로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협 조직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략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당협 조직은 조직의 관리 시스템을 정당의 조직 시스템으로 바꿈과 동시에 당의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당원 한 명의 입당에 대한 당비가 시, 또당, 당협으로 일부분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개 당협의 경쟁체제가 시도당의 경쟁체제를 뛰어넘고 각 시민단체의 경쟁체제를 뛰어넘어서 당협의 경쟁체제로 갈 때 우리 공화당의 뿌리가 깊어지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명대를 부산, 대구, 경북, 서울 일부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서명대의 정의의 날을 정하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서명대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정하여 전국 서명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전국 서명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180군데의 서명대뿐만이 아니라 당협의 조직위원장이 구성이 된 곳은 매주 토요일 전국 서명운동 전개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에 있는 애국동지들, 애국국민들께서는 전국 서명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사무처에서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명대와 동시에 이번 주는 전국 당원동지들의 1인 시위를 거행하겠습니다. 1인 시위의 원칙에 맞게 거행하겠습니다. 어제 광화문과 대구시당 두류공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인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은 전국 서명대 운영과 동시에 전국 당원들이 1인 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시위에 필요한 물품들은 각자 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이나 구호에 대해서는 당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9일부터 전국 서명대 가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명대 운영은 몇십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명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동지들은 그 지역에서 1인 시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당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동지들은 1인 시위와 서명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3일, 10월 9일 집회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조금 더 논의와 논의를, 숙고와 숙고를, 고민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서명대 운영과 전국 당원 1인 시위 운영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오늘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인천 상륙 작전 전승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인천자유공원 메가더장 군동상 앞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동지들께서는 참여하십시오. 단지 기자회견장에서는 거리를 두고 인천 상륙 작전 자유공원 주변을 1인 시위를 하듯이 거리를 두고 둘러서시면 됩니다. 기자회견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